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공기조화 행동 13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냉동부하 계산 계속하고 있죠? 크게 부하 종류 세 가지가 있었죠. 첫 번째는 외기, 뜨거운 외기가 침투하는, 실내로 침투하는 침입 열량. 그 다음에 내부에서 사람이나 조명이나 이런 내부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내부 열 발생량. 그 다음에 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환기 때문에 생기는 열량 있고, 침입 열량도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지붕했고, 지붕에서 열량을 Q1이라고 하면 총괄 열전달 개수, 그 다음에 지붕의 열전달 면적, 그 다음에 온도 차이인데 이때는 이퀴벌런트한 값을 쓴다. 그리고 다 표로 제공이 된다. K 값이나 총괄 열전달 개수, 그럼 열 관리율이나 상당 온도차는 다 표로 제공이 되고, 또 K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산도 가능하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벽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이다. Q2. 그래서 KA 델타 T 2를 쓴다. 그 다음에 세 번째, 창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, 현열이 있고, 창문이 현열이 아니고 뭐야. 복사열이 있고, 전도열이 있다. 전도. 그래서 복사로 들어오는 열을 Q3라고 하고, 전도로 들어오는 거 Q4라고 하면, 전도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괄 열전달 개수에다가 창문 면적에다가 온도차. 이때는 그냥 온도차를 쓴다. 상당 온도차로 안 하고 그냥 외기 온도 빼기 내기 온도 이렇게 한다. 여기서는 이제 표로 제공되는 값을 쓰는데 이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쓰고, 복사열이 이제 더 중요해지는데 이건 복사로 계산한 히트 플럭스, 글래스에서 레디에이션으로 오는 히트 플럭스, 단위 면적당 열 전달률, 이게 이제 제공이 되죠. 위치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, 시간과 방향에 따라서 이 값이 다 다르니까 이것도 표로 제공이 되고, 면적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를 치냐 안 치냐에 따라서 쉐이딩 코에피션트, 차피 계수라는 것을 여기 추가적으로 쉐이딩 코에피션트를 쓴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극관풍, 바람이 세어들어 가는 경우에 극관, 바람이 침입할 수도 있다. 그래서 여기 침입 열량으로 침투하는 바람 때문에 바람이 Q만큼 들어온다. 미터 3승 퍼 세크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, 들어오면은 이 현열로 열이 안으로 침투할 수 있고, 담열로 들어올 수 있다. 왜냐하면 외기는 고온다스크하니까. 현열로 들어오는 Q는 Q5라고 하고, 잠열로 들어오는 것을 Q6라고 하면, 현열은 m.cp 델타 T 이렇게 쓰니까 m. 대신에 low Q, cp 델타 T. 그래서 low cp에다가 Q 델타 T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값을 집어넣으면 되고, low는 1.2 킬로칼로리로 하면 cp는 0.24, Q 델타 T, 그래서 킬로칼로리 단위로 나온다. 그래서 얘기하면은 0.1 0.29인가요? 0.29에 침입하는 극값, 풍량, 그 다음에 온도차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, 잠열은 증발 잠열에다가 이것도 기준값을 써야 돼요. 0도씨 값에다가 들어오는 풍량 곱하기 이제 절대습도 차이, 외기와 내부의 절대습도 차이가 다르니까, 그래서 이 값은 다시 이게 로우 Q니까 로우 Q로 바꿔주고, 그래서 이거 HFG에다가 곱하기 로우에다가 Q 델타 X만 하면 된다. 그래서 HFX는 얼마야? 597.5 곱하기 공기의 밀도는 1.2 이렇게 해주고, 그 다음에 Q와 델타 X만 넣어주면 된다. 아시겠죠?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?
그래서 이게 얼마? 이게 720인데나? 720에 Q 델타 X. 여기까지 했고, 이제 극광풍 말고 또 빠진 게 뭐야? 침투하는 것 중에서 바닥. 그죠? 바닥. 천장, 바닥, 사이벽. 이제 빠진 걸 찾아봐야 돼. 기타, 주로 바닥, 또 천장, 사이벽 등등이야. 묶어서 그냥 바닥이라고 합시다. 바닥. 근데 이제 바닥 말고도 또 뭐 아까 사이벽, 여기서 처리 안 한 나머지 것들, 사이벽, 또 뭐 뭐였지? 지붕 말고 또 지붕하고 저기 사이에 지붕하고 요 내부 사이에 천장 같은 게 있을 수 있죠?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천장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. 좀 마이너하지만. 그래서 바닥 중심으로 살펴보면 바닥에서도 Q7이라고 할까? Q7은 KA 델타 T로 하면 된다. 델타 T 이제 이 델타 T를 근데 얼마로 해야 되느냐? 이게 좀 곤란하지. 바닥의 경우에는. 그쵸? 이거 좀 애매해. 뭘로 하기가.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2분의 1에 T5 빼기 TI를 많이 쓴대요. 외기와 내기 온도 차로 하면은 너무 손실이 크게 나와. 그러니까 델타 T를 그 외기 온도, 내기 온도의 절반 정도로 잡자. 습관적으로. 그렇게 델타 T 2분의 1 정도로 하고, 이제 이게 또 바닥 구조에 따라 K값도 제공이 돼야 되겠죠? 그렇게 처리해요. 그래서 여기 K는 열 통과율이고, 델타 T는 그 외기온과 실내온차에 보통 2분의 1로 한다. 그러면 그만큼 바닥을 통해서 새어나가는 건, 타고 들어오는 건 좀 작다는 거지. 다른 천장이나 벽보다, 옥상이나 벽보다는 이 바닥 쪽이 좀 작다. 델타 T를 반 수준으로 잡는다. 여기까지 해서 이제 침투하는 열 처리를 했어요. 다. 지붕, 벽, 창문, 바람, 그 다음에 바닥면 또는 바닥하고 비슷한 사이벽 또는 천장 다 저렇게 처리한다. 그런 거예요. 그 다음에 내부 발생은 이제 사람과 기기 두 가지가 있겠지. 사람과 기기. 그래서 Q7, Q8이라고 하면 내부열 발생, 먼저 사람이 있겠죠, 사람. 그 다음 두 번째 기기가 있겠지, 기기. 그래서 사람은 몇 명, 이걸 Q8이라고 하면, Q8으로 썼나? Q8과 Q9 두 가지로 또 쪼갰어요. 사람도 Q8과 Q9 두 가지. 왜? 현열과 잠열. 사람 온도차로도 되고 또 땀 나잖아요. 땀 나서 잠열로도 또 나니까 어떻게 썼어? 휴먼이니까 이게 아직 Q로 썼네. 이거 사람 숫자 곱하기 1인당 Q. 1인당 Q를 여기 써야 되겠지. 1인당 Q.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 또 이걸 그냥 라지 Q로 썼어요. 헷갈리면 안 돼. 그 단위가 그렇게 써 있으니까. 휴먼 해서 H 쓴 것 같고, 휴먼. 그 다음에 센서블, 현열 해서 이렇게 썼어요. 잠열의 경우에는 사람 수 곱하기 휴먼, 레이턴트, 잠열. 이렇게 한 것 같아. 하천자를 보면. 이해됐죠? 그래서 그 방안에 제실 인원을 몇 명으로 하냐? 10명이냐, 100명이냐? 그 N이 나와야 되고. 1인당, 한 사람당 현열로 발생하는 열이 얼마고, 또 잠열로 발생하는 게 얼마인가? 이거 다 표로 제공이 돼야 되겠네. 이런 것들은 다 표로 제공이 돼야 되겠죠? 그래서 표로 한번 봐요. 표 12-12가 있어. 표 12-12에 보면 이제 사무실 그 작업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. 예를 들어서 이게 가만히 앉아서 일할 때와 가만히 앉아서 일할 때와 뭐 공장에서 작업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사무실에서
앉아서 일한다. 또 공장에서 육체 노동을 한다. 많이 다를 거야. 종류별로 다 따져봐야 돼. 내가 지금 사무실 설계하는지 공장에 열부화 설계하는지 그때에 따라 다르니까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내 온도에 따라 또 다르겠지. 실내 건구 온도가 예를 들어 지금 최적화된 26도에서 지금 사물을 보고 있다. 앉아서. 그러면 크게 두 가지. 여기 현열, human sensible, human latent. 앉아서 현열로 나오겠죠, 열이? 사람 표면 온도는 한 36.5도, 표면은 한 34도라든가 이렇게 되니까 36.5도의 인체에서 26도로 공기로 현열로 나오고 있잖아요.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게 킬로칼로리 베이스로 예를 들어 42 킬로칼로리 정도 나온다. 킬로칼로리 per hour, 한 사람당. 근데 잠열로 여기 땀이나 호흡이나 이래서 여기 잠열로 어쨌든 나올 수도 있어요. 땀 같은 게 좀씩 나니까. 그러면 그 앉아있을 땐 땀이 조금밖에 안 나니까 38. 근데 사무실이 아니고 공장이다. 육체 노동을 한다. 그러면 땀이 많이 나지. 그쵸? 그럼 잠열이 훨씬 크겠지. 그래서 잠열로 예를 들어서 중작업을 할, 보통 수준의 작업을 할 때는 240kcal per hour. 1인당. 그 현열보다도 오히려 이제 잠열이 많아요. 현열은 한 120 정도. 이렇게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다 나오겠죠? 그 대표적인 거, 가만히 앉아있으면 현열하고 잠열이 대충 비슷하게 나오는데, 작업을 한다? 그러면 현열보다는 잠열이 2배. 그 다음에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. 3배. 이거는 뭐 한, 3배, 6배 정도. 그렇게 많이 나오죠?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. 현열로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, 사람 숫자 곱하고, 잠열로 나오는 거. 현열, 잠열 조건은 이게 그 사람의 노동 강도에 따라서 표로 제공이 된다. 아시겠죠? 대입하고 숫자 대입하고. 근데 기기도 마찬가지야. 기기도 뭐 현열이 나올 수 있고, 현열, Q10, Q11. 기기도 만약에 현열 위주의 기기가 거의 대부분이겠지만, 잠열 나오는 기기도 있지. 물 끓인다. 커피포트, 탕비실 있잖아요. 탕비실. 거기서 물 끓이고 뭐 설거지도 하고 그런 것도 만약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고려해야 돼요. 그래서 여기 또 현열, 잠열 다 고려를 해야 되겠어요? 이거 뭐 더 자세히 안 해도 되겠죠? 이것도 표가 나와 있어. 전등기기. 기기, 요거에 관련된 것은 또 표 12-14에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백열 전등은 1kW당 현열로 860kcal/h가 나온다. 잠열은 안 나오겠지. 백열 전등, 형광등, 뭐 전동기 이런 것들은 다 현열로만 나와. 그런데 가스 커피 탕비기, 뭐 물을 끓인다거나 커피 끓이기 위해서 뭐 액체를 끓인다거나 하면 현열로도 나오고 잠열로도 나오죠. 그런 걸 다 계산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표 12-14에 나와 있어. 이렇게 해서 내부 열 발생, 사람에 대해서 현열 잠열, 또 기기에 대해서 현열 잠열로 내부에서 발생한 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, 그다음 마지막으로 환기 열량이죠. 환기 열량, 아까 극강풍하고 똑같이 환기량만 다를 테니까 환기 열량. 환기를 Q만큼, 환기량이 필요하다. Q 미터 30%만큼 필요하다. 그럼 이것도 현열 부분이 있겠고, 잠열 부분이 있겠지. 아까 극강풍하고 똑같다고 그랬어. 원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Q가 들어오면은 현열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까 이걸 얼마로 했었지? Q. 얼마로 했지? 바닥 Q 7
8, 9. 네, 더 이상 이제 이게 이름 못 붙이겠네. 이것도 현열, 잠열이 있었으니까. 네? 현열, 잠열. 이름 쭉 붙여봐요. 네, 여기도 현열, 잠열. 여기도 현열, 잠열. sensible, Q, latent. 현열은 어떻게? M-P 델타 T. M-P 델타 T. M 대신에 low Q, CP 델타 T. 그래서 low CP에 Q 델타 T. 공기니까 1.2, 비열이 킬로칼로리 베이스로 0.24. Q 델타 T. 그래서 이게 0.29인가요? 0.29 Q 델타 T로 계산하고, 잠열은 증발 잠열 0도씨 기준 곱하기 M 델타 X 절대 습도 차이. 그래서 이것도 HFG 곱하기 로 해주고 Q 델타 X. HFG는 600쯤 되고 이거 1.2쯤 되니까 720에 Q 델타 X 이렇게 계산한다. 그래서 환기 조건, 환기 풍량만 이제 우리가 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따라서 환기량을 얼마라고 할 거냐. 표 12-15에 보면 이 환기 적정량 Q를 구해야 되겠어. 외기량. 그래서 표 대표적인 게 이제 표에 나와 있는데 12-15에 나와 있죠. 외기량. 그래서 여기 장소에 따라 또 다르겠죠. 장소 뭐 사무실이냐, 또 뭐 극장이냐, 은행이냐, 뭐에 따라 달라요. 그래서 사무실이다. 사무실. 그럼 여기 1인당 적정량이 있고 최소량이 있어. 적정량으로 설계해야 되지만 또 최소량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. 적정량, 최소량. 그리고 여기 흡연자 정도에 따라 흡연자가 많으면 환기를 더 많이 시켜줘야 되겠지. 그래서 뭐 흡연도 그래야 하고 여기 적정량, 최소량, 그다음에 환기 여부, 아니 흡연 여부. 흡연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이 시켜야 되겠고. 그래서 1인당 외기 공급량이 사무실 기준으로 적정량이 25.5 미터 삼승 per hour. 1시간에 25.5 미터 삼승 정도 필요하다. 최소 17 정도는 필요하다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무실이냐, 아파트냐, 호텔이냐, 식당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이 값을 이용해서 Q를 쓰고 해당하는 그 환기량에 대해 현열로서, 잠열로서 열을 계산을 해야 되겠지? 그래서 싹 더하면 돼요.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을 이제 싹 더하기만 하면 돼. 싹 더해서 총 열량을 계산을 해내서 거기에 해당하는 냉동 능력을 이제 거기에 맞는 것보다 약간 큰 냉동기를 설치를 하면 되겠죠. 아시겠습니까? 그 종합적으로 계산한 문제가 예제 12-2에 나와 있어. 12-2. 표로 실수하지 않게 이렇게 표처럼 제공해서 이 표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고민인데 예를 들어 이 표 하나를 채우는 걸로 50점짜리 갈 거냐, 아니면은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그냥 쪼개서 한 5문제 내느냐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종합적으로 요 예제 12-2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보세요. 그럼 여기 앞에서 했던 총 몇 가지의 그 열량들을 다 계산을 해서 다 더하면 되는 내용이니까. 알겠죠?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이 열량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에어컨을 선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생략할게요. 그 다음에 233페이지 냉동고의 계량치. 앞에서 한 것들이 너무 단순하고 또 이제 지루한 작업이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뭐 은행이면 뭐 한 평당 냉방고 얼마, 요즘 평으로 안 하니까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냉방고 얼마로 하자. 호텔이면 1제곱미터당 냉방고 얼마로 하자. 이렇게 아주 러프하게 계량치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.
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냥 평균 낸 거겠지. 예? 그렇게 해서 그게 표 12-19에 단위 면적당 열부하가 뭐 고층 빌딩이냐 일반 사무소냐 은행이냐에 따라서 70을 써라 100을 써라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아주 간단히 계산할 때는 이걸 쓰고 이제 세부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구조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건 우리가 앞에 했던 방식으로 다 열부하를 계산해야 되겠지. 아시겠어요? 여기까지 해서 이제 냉방과 그 뒤에 234페이지 송풍량은 마찬가지예요. 아까 했던 이거 반대로 이제 열량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송풍량을 계산할 수도 있겠지. 네? 송풍량 정보를 주고 열량 계산할 수도 있고 열량을 만약에 그 조건으로 제시하면 거기에 맞는 송풍량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얘기가 23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냉방과는 이제 다 끝났어요. 냉방과 계산은 그래서 침입 열량, 내부 열 발생, 환기 열량 이렇게 다 있고 난방과는 뭐 똑같아요. 똑같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점만 설명하면 13장 난방과 계산할 때는 이제 입장이 바뀌지? 난방과 밖이 춥고 안이 더워요. 그래서 이제 난방을 할 때는 여기가 I라고 하면 우리 난방 표적 조건 22도씨라고 했지? 22도씨. 그때 쾌적한 상대 습도는 얼마? 보통 한 45나 50, 응? 뭐 45 또는 뭐 50%. 그러면 해당하는 절대 습도가 나오겠지? 얼마 나오고. 또 그때 엔탈피도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로 구할 수 있고. 외기는 뭐 예를 들어 외기가 겨울이니까 춥다. 추워서 얼마 몇 도로. 뭐 이제 설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예제 13-1번에 보면은 외기를 얼마로 해서 C를 0도씨 50%로 했네. 0도씨. 뭐 0도씨. 네? TI는 50%로 했는데 여기도 50으로 잡고 50으로 하면 문제가 쉬워요. 만약에 뭐 건조하잖아요. 겨울에 보통. 그래서 뭐 한 30%가 될 수도 있지. 이렇게. 그러면 이제 현열 잠별 다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되지. 여기 5. 상대수도. 그러면 그때의 건동. 건동 얼마. 그때 엔탈피 얼마. 이런 걸 다 이제 찾아보고.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열이 전에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침투가 아니고 손실, 열 손실을 계산해야 돼. 여기 천정, 아니 여기 지붕, 벽, 유리, 유리 창문, 바닥, 극간풍, 그 다음에 환기. 요 내부 열 발생도 엄밀하게 하면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건 빼도 돼요. 요 13장에서는 침입, 열량, 그 다음에 내부 열 발생, 3. 환기, 열량 중에 내부 열 발생은 안 해도 된다. 왜 안 해도 될까? 난방하는데 몸에서 열이 좀 더 나온다 그러면은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예? 더 안전하잖아. 그래서 안 해도 돼요. 굳이 할 필요 없어. 난방이 더 잘 되는 거지. 몸에서 만약 열이 나온다면. 난방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여기 설계할 때는 설계하는 입장에서 이거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. 그래서 이걸 빼요. 그냥. 난방해주니까 기기나 사람이 이 공기를 좀 난방해주는 입장이니까 그냥 무시해도 돼. 근데 냉동일 때는 그 냉동 부하를 유발하니까 저거는 반드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. 난방일 때는 여기서 열 나니까 뭐 안전한 거 아니야. 더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것만 뺀다. 아시겠어요?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여기는 생략했지만 여러분 완전히 똑같아요.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.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 강의를 끝냈고 14주차 다음 주 때는 이제 지금까지 한 거를 간단히 요약을 하고 예상 문제 한 10문제 이런 식으로 될 거다 하는 걸 좀 줄 테니까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수업하기 전까지
시험 공부를 다 한다고 생각하고 쭉 노트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.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예상 문제 풀면이랑 같이 여러분들 같이 풀어보면 훨씬 효과적으로 특별히 시험 공부는 몰아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일주일 동안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시겠어요? 자, 그럼 이것으로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 많았습니다.